오늘 처음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이슈는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 이제 내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선을 검토하다 보니까 확실히 윤석열 때뿐 아니고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더라도 교수 출신이 확 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교수 출신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부 있습니다. 네. 참모들 중에 뭐 사회수석하는 문진영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눈에 팍 띄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정치인 출신. 왜냐하면 근데 일단 그 빛의 혁명 이후에 갑자기 비상계엄 내란 선포로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뭐 차분히 미리 준비해서 들어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네. 내각이나 참모진으로 들어간 게 사실이고 빠르게 수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그리고 교수나 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배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학기에 겸임교수 하지 말걸.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치면 실전적인 변호사하고 우리가 법문에 익숙한 교수님들하고 솔직히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의 견해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발제를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면 그 이제 거기에 토론자로 나온 그 변호사나 실무가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논쟁을 하는 편이죠. 근데 그 우리 정부 지금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죠. 국민주권 정부의 그 모토 자체가 약간 실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뛰는 사람 아니면 정치 현장에 있던 분을 이제 기용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리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외신 기사를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게 쉽게 경제학적으로 신고전학파라고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이 그렇게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밀턴 프리드만 대통령 참모들한테도 의대 정원 증원도 프리드먼 얘기를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 여길 나오신 분인데 이 학교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만 35명을 배출했다는데 최근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로 이게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를 정작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를 보면서 이유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 같다는 말에 실감합니다. 너무 동감하고 뉴턴도 주식 투자엔 실패했어요. 그런 생각하면 그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제일 잘하는 거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시적인거나 그런 방향성 설정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학생들의 유입을 외국 학생들의 유입을 막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 사회적 보조 같은 것들을 줄이면서 생기는 이윤의 줄어든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하던데 그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은 학교가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만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게 늘 합리적이진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머리를 잘못 썼구만. 이게 그 업계에서 계속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아는 사람들, 들어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검사들이 그렇잖아. 나 이 사건 해보니까 나 그 분야 잘 알아. 이런 분들이 큰 사고를 보통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이랑도 다 있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직업군별로 분류를 했더니 꽤 오래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1위 판사, 2위 교수. 아마도 이제 판사나 교수 이런 분들은 그 일생을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가정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조금만 대달라는 제작진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였고 여하간 이제 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도 기업인을 했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네이버에 몸담았던 한석숙 대표를 썼고 그러는 등 굉장히 과거 정부와 차별점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실전적인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보면 한학자 총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말까 우리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구속이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자신의 그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꼬리니 예상이 되는데 좀 그럼에도 걱정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전 되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종교적 확신범이라는 컨셉을 밀기 위한 거다. 신념이다. 이거는 나는 그
뭐 뇌물이나 이런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난 종교적 확신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속이나 뭐 실형이 나올 경우 이건 종교적 탄압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기 위한 컨셉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둘은 그 호화 전관 분들이 저는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부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부적. 부적. 예, 가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게 부적될 뿐인 거고 근데 예상되는 결과가 있으면 효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걱정이 있었지 사실 법리적으로는 구속이 예정돼 있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어떻게 보면 잘 소명을 해서 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뚫고 이제 꼬리를 시켰다. 아니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영장 심사에 들어간 법정에 한학자 측 변호인이 14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차여차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몇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20명 육박하는 사람이 들어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영장 심사 법정에 그렇게 많은 변호인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거의 같거든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공익제보했던 사건도 그때 당시 검사를 16명을 선임을 하긴 했는데 실질 심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변호사를 16명 선임했는데 그 현장에 네. 투입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아봐야 4-5명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엄청난 시국 사건도 그렇게는 네. 안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해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장윤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영장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사건이다. 너무나 크게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그 통일교 전문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침 뭐 시선집중 라디오에도 인터뷰를 하신 분인데요. 취재를 쭉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 독생녀라는 표현을 쓰고 한 것은 이게 뭐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고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고 통일교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아 오로지. 예. 네.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의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중심으로 결속해라. 그리고 독생자 예수 이런 것처럼 본인을 이제 핍박받는 예수에 빗대면서 뭐 구속 기간이 길면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하겠지만 어쨌든 구속되어 있는 이 기간 자체를 자기가 굉장히 뭔가 고난받고 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예수처럼 그렇죠. 핍박받는 종교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방이면 가방, 그다음에 뭐 현금이면 현금, 거기서도 관본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너무 알토란 같은 그런 증거 제공을 했고 사진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 권성동 씨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또 고위 전관 검사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부적이 발동이 안 됐네요라는 식으로 장난을 하니까 부적 발동 안 부적 됐다. 소문이 너무 많이 컸다. 이목이 너무 집중이 돼서 누가 이 예. 변호 받고 있는지가 네. 이게 정관의 효험이 부적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특검 쪽에서 그런 걸 좀 흘리지 않았을까. 이 부적 누가 발동을 들어왔는지. 네. 부적 발동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되게 특검 입장에서는 되게 현명한 그 전략이었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적이 효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광수, 김호수 이 둘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성공보수 10억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두 사람의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비난받는데 이 사건을 누가 맡든지 간에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저는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 안 되면 판사가 오히려 비판받는 이런 상황이 되기 개인적으로 때문에 16명이 들어간 건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160명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저는 똑같은 결론이었다. 오히려 단촐하게 예. 이름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두 명이 들어갔으면 조금 수를 줄여서 갔어야 되는데 컴팩트하게 했는데 네. 판사 입장에서는 위세에 내가 눌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기각을 하면. 그쵸. 판사님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기각을 하기에는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영창 판사는 단독자 아닙니까? 혼자 그쵸.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16명한테 뭔가 기세에 눌렸거나 그분들의 경력에 눌린 것처럼 결론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다. 아니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최후 진술이 사실은 여러 사람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 이 얘기를 왜 한 걸까요?
그 얘기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정치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고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탁지일 교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한학자 구속 이후에 아사히, NHK, 그다음에 교도통신 그렇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서는 반면 한국 기자들은 나무는 보는데 숲은 잘 못 보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교라는 그 이제 뭐 신흥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격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네. 뭐 이단 사이비 좀 이렇게 정통만 다르다. 정통만 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 통일교라는 그 종교 집단이 굉장히 다종다기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의 파크원 빌딩 그것도 통일교 세계일보 언론사도 갖고 있죠. 미국에도 있어요. 워싱턴 타임즈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언론이면 언론, 문화면 문화, 그다음에 경제면 경제,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통일교를 확산시키는 그런 굉장히 그 통일교 왕국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많이 해온 종교 집단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비 자체가 출발이다. 문선명 때부터. 예, 이렇게 탁질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본인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통일교답지 않다. 아, 통일교답지 않다. 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통일교는 100, 1억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거액. 베네핏 자체가 무슨 가방 따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의 덩어리가 다르다. 네. 그래서 너무 세련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의 대상이라든가 로비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선정하는 방식이 너무 통일교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거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미국에서 메시지가 날라오잖아요.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학자 구속과 관련하여서 종교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았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유력한 정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폼페이오뿐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의 로비를 통해서 많은 그 정치 후원금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것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렇게 나오지만 과연 그쪽만 받았을까요?라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거액에 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통일교가 미국의 공화당과의 커넥션은 1960년대 닉슨 시절로 닉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통일교 내부가 막 아들하고 싸움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통일교 내부가 포스트 문선명이 누가 될 거냐. 그걸 둘러싸고 굉장히 거친 뭐 아들들 친아들들 간의 어떤 분쟁이 상당히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엄마인 한학자가 구속이 된 거고 이 구속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차기 구도에서 아마도 이제 그 아들 셋째 아들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통일교스럽게 포스트 문선명답게 세련되게 로비스트 역할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 한학자의 구속으로 인해서 통일교 내부가 상당히 크게 술렁이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은 굉장히 정치적 측면에서 그래서 얼마를 받은 거야. 권성동이 정말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는데 나무만 보는데 예, 일본 기자들은 숲을 보면서 이후에 저런 네. 신흥 종교 집단인 통일교가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뭐 세네갈 대통령을 뭐 아들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좀 안 되나? 잘할 자신 있는데 네? 보니까 어머니가 울어요. 세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세뱃돈 잘 주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권성동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5선이나 되는 정치인이 정통 뭐 종교 집단에서 보자면 이단에 가까운
이단이라고 그 불리는 통일교 교주에게 큰절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니, 나오고 너무 있죠. 코미디인 건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전 그 현장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통일교 교수가 이렇게 글로벌하구나. 일단 질문한 기자들의 품격이 다릅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질문을 했냐? AFP 통신. 그 다음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 질문합니다.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유력지들, 유력 통신사들이 와가지고 오늘 특검에 와가지고 취재 열기를 보였다는 데서 외신 기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네. 좀 놀랬다는 거고 왜냐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런 종교적인 맥락을 중시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거는 2022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렇습니까? 피습을 당했는데 네. 당시에 그 피의자가 네.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였는데 거기다 맞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커넥션을 밝히고 싶었다. 아베가 그런 커넥션에 있는 게 아니냐 의심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피살 당하게 네. 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네. 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일본의 통일교가 상당히 뭐랄까 패퇴의 길을 걷게 되는 해산을 뭐 그렇죠. 했다고 해산 명령도 받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한 관심 속에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구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뤄지는 한국 것이고 기자들은 통일교에 대해서 뭐 세계일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잘 안 쓰기도 하고 뭐 좀 언론사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또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오히려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이 종교적 관점에서 통일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더라.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네. 그 문성명 씨는 뭐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 한학자 총재한테 하늘 어머님이라 부르면 홀리마더. 참- 예. 참어머니. 네, 참어머니. 참어머니. 예. 셋째 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참참하든 뭐 그런 것 좀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저기 참참참 참참참 맞네 세 번째 차례니까 네.